지금도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남편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결혼 안 할 거야? 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인사 왔다며?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 나 괴물하고 무시하니? 그 말을 하던 시어머니의 표정 말투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결국 폭발했고 시어머니가 괴물하는 건 그날 처음 알았어요.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도 이런 식이세요? 됐다. 난 결혼식 안 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정말 모자 관계가 파탄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겨우 수습해서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셨지만 시어머니의 못된 행보는 계속됐죠. 내가 괴물하는 거 알고 있었지. 늘 고양이를 품에 안고 계셨는데 말투가 참 얄미웠어요. 그날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거짓말.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으실 거면서 꼭 뭘 물어보시곤 했어요. 내가 괜히 말한 거 아니야. 너도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 거야. 쓸데없는 기대라니요? 난 괴물하고 친엄마랑은 다르다는 거야. 콩고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지. 제가 뭘 바란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까 싶었어요. 또다시 모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까봐 남편에게는 말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입방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죠.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알다시피 난 내 자식을 낳고 싶었어. 근데 결국 남편 전처 자식들만 키우게 됐지 뭐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다고 해서 친자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쩌겠어. 너희들 정성을 봐서 기쁘게 받으마. 자식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애들만 시끌시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자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어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시끄럽게 굴어. 너희들도 내가 친할머니 아니라고 무시하니? 좋은 분위기로 만나려고 해도 늘 깽판을 치는 건 시어머니의 그 입이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선언했어요. 이제부터 어머니 안 보고 삽니다. 그놈의 개모소리 지겨워서 못 듣겠네요. 뭐? 내가 지겨워? 우리랑 잘 지내고 싶으신 것도 아니시면서 늘 같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내가 괴물아서 무시하냐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나 괴물하고 선거해놓고 우리를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 건 어머니시잖아요. 내가 평생 남의 자식 키운 것도 억울한데 사랑까지 줘야 하니? 남편이 우리 식구들더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일어났어요. 사랑까지 줘야 하냐는 말에 자식도 아닌 저까지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일어나고 나서 동선에도 바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니는 어쩜 저럴까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괴물하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동서도 천만함에서부터 그러셨다고 했지? 형님이랑 멘트까지 똑같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결혼 안 할 거니? 야, 진짜 똑같다.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한다고 오라고 하면 거기서도 그랬대요. 내가 얘 괴물아서 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무실에서 다른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러는 바람에 전교에 소문이 난 적도 있대요. 학교 안에서 자기 엄마가 계모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서방님도 힘드셨겠네. 시어머니와 절연 후 명절마다 동선의 집이랑 만나서 명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우리 집에서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게 더 익숙해진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미리 준비할 거 없어. 그냥 와. 형님, 그게 아니라요. 대박 사건. 뭐? 애도 아니고 대박 사건이 뭐야. 우리 전 시어머니요.
어머니? 정말 그간 전화 한 통 주고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시험부래요. 뭐? 계모짓을 그렇게 했으니 벌 받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의사인데 그 병원에 다니나 봐요. 좀 알아볼 수 없을까? 어머, 형님. 형님은 그 사람 안부가 궁금하세요? 동서는 이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벌써 수십 년을 그랬으니 그게 더 익숙한 것도 당연했죠. 그래도 애들 아빠를 키워주신 분이잖아. 형님은 참 속도 좋네요. 부탁할게. 동서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라고 뭐 시어머니가 예뻐서 궁금하겠어요. 그래도 부모잖아요. 연락은 안 하고 살았어도 아프다는데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슬쩍 말을 꺼냈더니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어요. 우리를 자식 취급도 안 하시던 분이야. 우리가 아는 척한다고 좋아하시겠어? 보나마나 그러시겠지. 내가 계모 노릇하다가 아프니까 구경하러 왔냐? 그러시겠지. 남편의 말은 100% 적중했어요. 왜? 내가 계모짓 하다가 병 걸렸다니까? 구경하러 왔냐? 아주 고소하지? 동서가 알아보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갔는데 첫마디가 역시나 가관이었어요. 여전하시네요. 들고 간 것들을 내려놓으며 말하니 또 그러시더라고요. 넌 많이 늙었구나. 시어머니가 계모라고 무시하고 사니 늙지. 어머니, 그래서 늙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당연하게 늙은 거예요. 여전하시다고 드린 말씀도 어머니가 안 늙으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너 아주 말솜씨가 늘었다. 저도 그 어리던 새댁이 아니니까요. 큰아들 결혼했다며? 여전히 남처럼 말씀하시네요. 네, 어머니 큰손주요. 내 큰손주는 무슨? 연락도 안 했으면서. 남편이 싫댔어요. 그냥 법적인 어머니라고 해서 갑자기 아들 결혼식에 모실 이유는 없다고요. 그러면서 여긴 왜 왔어? 그건 남편 뜻이고요. 저는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할머니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랑 절연 선언했잖아. 어머니, 뭐? 그 선언을 하게 만드신 분이 어머니시잖아요. 실은 전처자식 키우는 게 지겨우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그만 보고 싶으셨던 거 아니냐고요. 결국 가장 힘든 말은 자식들이 하게 하셨잖아요. 어쩐 일로 시어머니가 반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라고 계속 보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도 우리 신랑 가슴에 대목 박은 어머니 계속 보고 싶지 않아요. 입맛 없으실 것 같아서 전에 잘 드시던 물김치 좀 가지고 왔어요. 드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냥 두고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아팠대? 그걸 모르신다고요? 나는 사실만 말했잖니. 내가 친엄마는 아니잖아. 내 애를 갖고 싶었는데도 못 가진 내 심정은. 그걸 왜 아들들한테 푸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풀어? 애들 아빠가 나 몰래 정관수술까지 한 걸 배경하고서야 알았는데? 네? 그 인간이 나랑 상의도 없이 정관수술을 했다고. 그러는 바람에 나는 나이만 먹고 내 애도 못 낳고. 그건 아버님께 따지셨어야죠. 걔들이 그 애비 아들들이잖아. 그 아들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어른들 일은 어른들끼리 해결하셨어야죠. 그깟 재산 좀 더 준다고? 내가 뭐 고마워할 줄 알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가 정관수술한 거 미안하다고 나한테 재산을 더 주더라. 그러면 뭐해? 애들은 주렁주렁 나한테 맡겨놓고.
시아버지는 남편과 시동생이 성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폭주기관차 같았다고 해요. 원래도 자기 입으로 괴물하고 말하던 분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더러 대놓고 고아라고 했어. 뭐? 본인은 우리 친엄마 아니고 친아빠도 돌아가셨으니 너희들은 고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아, 어떻게 아버지 이런 애들한테. 나랑 동생은 아무리 그래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야. 아버지도 그러셨어. 자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잘해 들으라. 언젠가는 풀릴 거다. 근데 아니,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적대시하셨어. 자식은커녕 무슨 원수 대하듯 하셨지. 엄마가 필요했던 우리로선 그런 엄마도 엄마라고 졸졸 쫓아다녔어. 어릴 때는 그런 우리를 발로 걷어찼던 적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이 마트에 갔다가 뭘 사달라고 졸랐는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바닥에 앉아서 울기 시작한 거야. 어머니가 모른 척하니 동생이 자꾸 쫓아가서는 엄마 앞에 주저앉았는데 결국 걷어차고 지나가시더라고. 뭐? 그건 너무하잖아. 동생은 그 후로 뭘 보채본 적이 없어.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위치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거지. 남편이 그 말을 하다가 울먹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가슴에 맺힌 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절연 선언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떤 핑계를 대도 그게 아이들의 가슴 아프게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만나서 따지시면 되겠네요. 내가 시한부다 이거지? 근데 그게 아버님께 통할지 모르겠네요. 뭐? 자식들한테 그렇게 화풀이 했으니 아버님이라고 어머니 말씀을 들어주실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그거야 애들이 만만했으니까 그렇죠? 아무 대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사한 거예요. 어머니는 치사하셨다고요. 할 거면 어른끼리 해야지. 왜 애들한테 해요? 엄마가 필요한 애들 마음을 이용해서 화풀이하고 상처 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셨어요. 그래서 걔들은 날 안 보겠대? 내가 곧 간다는데도? 네.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보셨어요. 근데 너는 왜 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물김치나 가져다 드리려고 왔다고. 다시 병실을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로 저를 붙드셨어요. 다 먹으면. 네? 다 먹으면 어쩌냐고? 난 네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니? 지금 저더러 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알아야 더 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지. 시한부인데 먹고 싶은 건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니? 아직도 자기 반성은 없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얄미워서 그냥 나왔는데 물김치가 떨어져 갈 즈음이 되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물김치를 싸들고 갔더니 시어머니가 반색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제 다 먹었는데 여기요. 처음에는 물김치만 갖다 줬어요. 근데 자꾸 하나씩 먹고 싶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잘하잖아. 가자미 회무침. 나 그게 자꾸 먹고 싶더라. 처음엔 어이가 없다 그랬는데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잘하셔서 전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안에다 드릴 수도 없었어요. 시한부라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싶기도 했고요. 그 후로 그렇게 들락날락하던 어느 날 처음에는 정말 시한부 맞아? 쉽게 멀쩡하던 시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확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병실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기
여기 계시던 환자분 어디 가셨어요? 집중 치료실 가셨어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요. 네? 놀라서 가보니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시한부라는 사실이 실감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자주 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수발을 들게 되더라고요. 자주 들르다 보니 시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어 점차 연명기간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죠. 어머니, 저 왔어요. 3년쯤 되자 인사도 자연스러워지고 병원에 가는 것도 꼭 내 집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짐을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이제 병원에서 더 해줄 것도 없대. 여기 있어봤자 돈만 까먹잖아. 이제 날 위해선 그만 써야지. 그래도 이렇게 나가시는 건 안 돼요, 어머니. 갑자기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약도 다 받았고 괜찮아. 집에 가야겠어. 같이 가자. 네? 왜? 병원은 와도 집은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줄 게 있어서 그래. 시댁에 가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더라고요. 일단 따라가긴 했는데 집이 엉망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걸레질 한번 해야겠어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일단 시어머니 방부터 환기해서 물걸레질을 싹 한 뒤 시어머니부터 방에 모셨어요. 누워 계세요. 약 드실래요? 아직 괜찮아. 물 넣어 드릴 테니까 아프시면 약 드시면서 계세요. 집이 난리도 아니네요. 가끔 사람 불렀는데도 주인이 없으니 대충한 모양이야. 쉬고 계세요. 집안 전체를 쓸고 닦고 했더니 온몸이 땀범벅이 되더라고요. 방문을 슬쩍 열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이 아주 반짝반짝하네. 결국 며느리 노릇을 시켰구나. 언제는 안 시키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지난 3년 내내 며느리 수발 받으셨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러더니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는 어딘가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시아버지 사진이더라고요. 아버님 사진이요? 가져다 드려요? 사진 뒤를 봐. 이상해하며 액자를 때 사진 뒤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뒷면이요? 뒤를 봐.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고 계신 것은 시아버지 사진이 아닌 벽이었어요. 혹시 벽이에요? 그러면서 벽면을 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있더라고요. 놀라서 시어머니를 보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열어봐. 네? 여기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죠? 시아버지 사진을 떼어내자 벽면에 금고같이 생긴 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남편, 친엄마 생일. 솔직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분 생일이에요? 네 시아버지가 쓰던 금고야. 그 인간이 그랬어. 금고 비밀번호까지 자기 전처 생일로 해놨더라고. 자기 말로는 그냥 습관처럼 쓰는 비밀번호라는데 후처로서 속이 아니었지. 내가 그놈의 비밀번호 때문에 매번 전처의 존재를 생각해야 했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바꾸시지 그랬어요. 바꾸는 방법도 모르고 귀찮기도 하고. 결국 산 사람은 나 하나잖아. 내가 이긴 거지 뭐.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의 친어머니 생신은 알고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뒤 기일은 챙기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생일날 아버님과 아들 둘이 성묘를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마저도 아들들이 학교에 다니며 바빠지면서는 같이 다니지 못했다고 들었고요. 그럼에도 친어머니 생신만 되면 남편이 기억하더라고요. 신혼 초에 혹시 저녁에 미역국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서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제가 기억해서 저녁에 꼭 미역국을 끓였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너도 다 아는구나? 남편이 기억하니까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가 그렇게 섭섭했대. 친엄마 생일도 기억하면서.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는데요? 당연히 애가 친엄마 생일을 기억하죠. 기억이 안 나게 잘해주셨으면 몰라. 저도 모르게 푸념이 튀어나왔어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돌아봤는데 곰곰이 생각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게 먼저였겠지. 네?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했던 거지? 어머니,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애들한테까지 꼭 내가 먼저 받으려고만 했으니 내가 어리숙했어. 나도 엄마는 처음이라 그랬어. 어머니,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네가 나한테 자꾸 뭘 해다 주니까 좋더라고. 꼭 네가 내 보호자 같더라고. 그 좋은 걸 나는 안 해준 거잖아. 저는 금고를 열다 말고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도 많이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 그러니 애 둘 딸린 네 시아버지한테 빠졌겠지. 연애할 때는 꼭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 아들이 둘이나 있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람이라면 나도 자기 아들들처럼 사랑해줄 거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나보다 아들들이 늘 먼저더라고. 그게 꼭 전처가 먼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결국 나보다는 전처인 건가 싶어서 속이 뒤집혔던 거지. 그래서 나도 내 애를 낳아야겠다 싶었어. 내 애를 낳아야 나도 대우를 받겠구나 싶어서. 아버님이 잘 못해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먼저이길 바랐던 거지. 내가 애였던 거야. 아휴, 내가 앤데 어떻게 애를 기르겠어. 네 시아버지도 잘한 건 없어. 나도 내 애를 낳아봤어야 엄마가 됐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남의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겠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차라리 내 배 아파 자식을 하나라도 낳아봤다면 아들들이 어떻게 귀하게 태어난 애들인지 알았을지도 모르지. 그 반대였을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 너무 귀해서 남의 자식은 더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래, 내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이 있으니 오죽하겠니?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데도 나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착해 빠진 너밖에 없잖아. 제가 뭐가 착해요. 지금도 봐라. 내가 금고를 열어보라는데 내 하소연이나 듣고 있잖니? 아, 맞다. 금고 열까요? 줄 거 있다고 했잖아. 다시 금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을 본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재산. 지난 수십 년간 자식들도 안 오겠다.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았겠니? 돈이나 불리며 살았지. 자식들이 오면 좋긴 하셨어요. 투덜거릴 태상이 있어서 좋았다. 왜? 아유,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사실이지 뭐. 너희들한테는 내가 인간 말종일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더 크게 자책하시기 전에 화제를 돌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금괴 좀 가져가. 마치 집에 있는 쌀을 좀 가져가란 식으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줄 거 있다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뭘 주겠어. 그런 거라도 줘야지. 이걸 가져가라고요? 전부는 아니고
너 원하는 만큼은 가져가라고. 처음에는 놀랐는데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하시니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원하는 만큼이 이거 전부 다면요? 네가 그 정도로 욕심이 있다고? 그렇다고 한들 어쩌겠니? 네가 가져간다고 하면 가져가는 거지. 어머니, 진심이세요? 내가 뭐 이 세상 뜰마당에 무슨 욕심이 더 있겠어. 근데 내 아들들 몫은 남겨줘. 시어머니 입에서 내 아들들이라는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내 아들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랬다. 치, 진즉에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실 땐 언제고. 어차피 내 거가 걔들 거잖아.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상처만 줬는데 뭐라도 남겨주려고 열심히 불려봤어. 어차피 걔들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걸 불린 거지만. 근데 이 정도로 불리셨다면 재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도 몰랐는데 내가 좀 하더라고. 뭐라도 물려주고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병원에서도 나오신 거예요? 이제 더 쓴다고 해서 살 것 같지도 않고. 이 정도면 오래 버텼지. 그래도 네가 있어서 덜 무서웠어. 네가 내 보호자 맞았잖아. 그래서 아들 말고는 저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난 이 동서는 별로다. 걔는 그냥 늘 나를 얼마나 째려봤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너무하지 않니? 저는 안 그랬어요? 넌 안 그랬어. 그래도 네가 예의는 좀 있었지. 그러면 예의 있게 굴 때 같이 신용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말만 하면 자꾸 헛소리가 튀어나오는 걸 어떡하니? 나라고 뭐 이 모양으로 살고 싶어서 산 줄 알아? 그래서요.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와 뭐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금부치 너 좀 주고 남은 건 아들들 주고 3등분해서 네가 3분의 1 가져가. 똑같이 가져가라고요? 나한테는 너나 아들들이나 똑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차별이지. 하기는 네가 더 잘했는데 결국 금괴는 똑같이 주잖니. 그래도 그게 자식이라는 거다. 아참, 나보다는 네가 더 잘하겠구나. 넌 자식을 낳아봤으니. 투덜거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깊은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 아이를 낳고 싶으셨던 거죠? 그랬다니까.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내가 금괴 준다고 했다고 갑자기 내 편 드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아버님이 잘못하신 게 맞아요. 그건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했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어머님도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는 건데 결혼 전에 합의된 거면 모를까.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 마음대로 정관수술하신 건 큰 잘못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아들들한테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들 조금은 더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치사스럽고 자기는 자기 핏줄 둘이나 있다고 나만 이방인처럼 만든 걔들 아빠도 믿고. 이제 식구들하고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뭐? 화해하셔야죠. 더 후회가 남지 않게. 화해? 네. 혹시 하기 싫으세요? 너는 내가 화해했으면 좋겠냐? 그냥 너랑 이렇게 잘 지내면서 너한테 콩고물 더 얹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어머님도 참, 제가 뭐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니 병수발한 줄 아세요? 아닌 건 알지만 어쨌든 나한테 콩고물이 있다는 건 알게 됐잖아. 그것보다는 우리 남편이랑 시동생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게 더 좋아요. 시간이 이만큼이나 흘렀는데도 내가 원망스럽다고 하든? 어머니 얘기는 잘 안 했어요. 그냥 모여서 아버님 제사 지내고 같이 사는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도 다 크고 이제는 부부끼리 모여서 저녁에 맥주 한 캔씩 하고 그래요. 좋네. 네,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애들도 같이 키우고 같이 나눠 먹고 좋잖아요. 그렇지. 그게 사람 사는 거지. 어머니는 요리를 전혀 안 하셨다면서요? 일부러 안 했어. 사실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워낙 못하기도 하고 네 시아버지가 정관 수술한 거 안 뒤로는 더 안 했어. 남편한테 들었어요. 반찬은 늘 사 먹었고 가끔은 아들들이 밥하기도 했다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악덕 계모 같네. 저는 그렇게 오래 심술을 부리라고 해도 못 부릴 것 같아요. 심술? 그래, 심술 부렸다. 아, 내가 심술 좀 부릴 수도 있지. 내가 뭐 그 정도도 못해?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치사했어. 그래, 나도 인정한다. 애들한테 그러는 건 치사한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의 반성을 들은 뒤에야 남편과 시동생 부부에게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맥주 한잔 하자고 했더니 다들 한 손에는 치킨, 피자 사들고 왔더라고요. 형님, 요즘은 자고로 피자에 맥주래요. 그래, 맛있더라고. 뭐야, 형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이랑도 맥주 친구 하세요? 살림하고 살다 보면 친구가 어딨어. 동서가 더 잘 알면서. 하긴 우리가 친구가 있었으면 이렇게 넷이 어울려 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좋잖아. 식구끼리 모여서 떠들면 어디 새 나갈 염려도 없고. 역시 우리 형님은 참 순진하셔. 왜? 동서 어디 나가서 얘기했어? 아, 우리 친언니한테는 좀 하죠. 아, 우리끼리 비밀인데 말하면 어떡해. 말해도 되는 정도만 했어요. 농담, 농담. 그렇게 한참 웃으면서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말이야.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손을 멈추더라고요. 어머니? 당신 어머니. 아, 영수님도 참, 그 여자가 어떻게 우리 엄마예요. 본인 스스로 엄마이길 포기하신 분인데 우리가 엄마라고 한다고 진짜 엄마가 되나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엄마 맞잖아요. 아,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그 어머니시죠. 서방님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다면서요. 아, 그래도요. 적어도 그 어머니는 우리를 아들 아니라고는 안 하셨겠죠. 아, 딱 엄마한테 화나 있는 아들 같아요. 아, 엄마는 무슨 수십 년을 안 보고 살았어요. 우리 애들 다 크는 동안 용돈 한 번 주신 적 있어요? 그건 서방님도 안 드렸잖아요. 아이고, 영수님, 우리 동맹 아니었어요. 어떤 동맹이요? 반엄마파. 에이, 그것 봐요. 엄마라고 하면서. 에휴, 수십 년이 지나도 이러네. 아,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어머니요. 아, 형님, 맥주 맛 뚝 떨어지게. 여기서 어머니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니,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없으신 것 같아. 남편이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 영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는 시동생에게 아예 입도 뻥끗 안 하는 치더라고요. 3년 전에 이미 얘기를 들은 남편은 말없이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형도 알아? 시동생이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예전에 경수가 얘기해줬어. 예전이라면 언제? 3년 전이요. 아, 엄마가 왜요? 엄마가 시한부라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미 3년 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는데 이제 더는 못 버티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벌써는 무슨, 벌써 칠순 다 돼가네. 형, 엄마 나이도 기억해? 어떻게 안 기억해? 다 기억하지. 난 8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잖아. 난 3살 때라 기억도 안 나는데. 맞아. 그래서 너는 새어머니가 친엄마인 줄 알았었지? 그래. 길바닥에서 날 걷어차고 간 이후로 아닌 줄 확실히 알았지만. 그 일은 쉰이 넘은 시동생에게도 아직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시잖아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않겠어요? 시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토해냈고 남은 맥주를 원샷하더니 말했어요. 형은 결국 키는 남편에게 쥐어졌죠. 남편도 말없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야? 정말 시한부셔? 지난 3년간 내가 병원에 자주 갔었는데 자주 갔었다고? 원래는 좋아하시는 물김치나 가져다 드리려고 한 건데 위독한 상황이 한 번씩 오시더라고. 보호자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자주 갔었어. 형수님이요? 네. 아이 뭐야. 우리 엄마 은근히 시어머니 노릇은 다 하고 계셨겠네.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간 거예요. 형수님 마음 착한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래도 좀 민망하네요. 아들들도 안 가는데. 형은 알고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지만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해 가요, 형은. 모든 걸 다 기억하니까요. 저는 알아요. 서방님도 저 못지않게 마음 약하신 거. 서방님은 미리 알았다면 가셨을 것 같아요. 몰랐으니 다행이었네요.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형수님, 그래서 우리 가라고요? 진짜로요? 저는 한 번은 뵙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병수발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차마 오라고도 못 하셨어요. 그냥 제가 만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거죠. 이제와 만나서 뭐 하는데요? 울면서 후회하고 그럴 뿐도 아니고. 많이 약해지셨어요. 우리가 절연 선언했던 그때랑은 또 다르세요. 그래 봤자죠. 무서우세요? 무서울 건 또 뭐예요? 그냥 평생 안 보고 살 줄 알았다가 갑자기 만나보라고 하시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각자 더 생각해보고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형님. 솔직히 저는 왜 만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돌아가실 때가 된 건 안타깝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 다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우리 큰조카 결혼식도 안 오셨고요. 이 정도면 진짜 남인 건데 만나야 하나 싶어요. 동서 마음도 다 알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신기해. 자꾸 얼굴을 보다 보니까 또 보게 돼. 나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야. 그래도 가족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어서 그런가 봐.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가족은 무슨. 정 그러면 나나 형이 가는 게 맞죠? 아니지. 형수님은 벌써 3년이나 보셨으니까. 같이 가주실 거예요? 그럼요. 꼭 엄마 잃은 아들 둘처럼 남편도 시동생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시동생 부부가 생각해보겠다며 돌아간 뒤 남편도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어요. 정말이야? 어머니 많이 안 좋으셔? 정말이야. 그러나 근계 얘기는 제가 꺼낼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들이 찾아가도 주실 것이고 안 가도 주실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두 사람이 후회 없는 선택만 하길 바랐는데 다음날 시동생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번은 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아내도 제가 가면 같이 가겠대요. 잘 생각했어요. 우리 신랑은 아직 고민 중. 형의 입장도 존중해야죠. 네, 맞아요. 행여 남편이 가지 않겠다고 해도 저는 시동생 부부랑 같이 가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보자. 정말? 우리 애들 생각하면 부모한테 마지막 도리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디까지나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전할 때 나는 끝까지 안 찾아뵀다고 말할 순 없잖아. 부모가 하는 거 보고 애들도 배우는 건데. 남편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마음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아. 다 같이 가자. 시어머니께 찾아가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애들이 날 보러 오겠대? 그래서 먹을 것 좀 챙겨왔어요. 오랜만에 자식들이랑 보시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맞이할 순 없잖아요. 역시 네가 나보다 낫다. 맏며느리답네. 어머니도 맏며느리셨죠? 그랬지. 근데 뭐 사실상 늘 제취자리 취급받았어. 늘 세상에도 없는 애들 엄마랑 경쟁하는 기분이었지. 어머니도 스트레스가 많으셨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나 모르겠어.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애들 사춘기도 아니고. 사춘기를 늦게 앓으셨나 보죠.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저기 그러면 밥이라도 해놔야 하나? 애들이 나랑 밥을 먹을까? 먹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안 먹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둘 다 걱정이긴 하지. 그래도 한바탕 웃고 나니 긴장감은 좀 풀리신 눈치였어요. 며칠 뒤 남편과 시동생 부부를 데리고 갔더니 그새 머리까지 새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자식들 보여주려고 예쁘게 하셨네요. 제 앞에선 안 그러시더니. 아니 뭐 오랜만에 거울을 보는데 봐줄 수가 있어야지. 날 위해서 한 거야? 잘하셨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저랑 시어머니를 제외하곤 누구도 편하지 않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 앉았는데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끼어들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었고요. 결국 시동생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 그냥 갈 때가 돼서 가는 거야. 나도 나이가 있잖아. 칠순도 안 됐잖아요. 내년이면 칠순이지. 칠순도 안 하고 가려고요? 요즘 70은 그 옛날 60이랑 같다던데. 내가 뭐 안 하고 가고 싶어서 안 하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잘 견뎌보던가요. 그러면 우리가 칠순 잔치라도 해줄지 그거 알아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칠순을 못 할까봐? 누가 그렇대요. 순식간에 모자간에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아우 답답해. 형, 뭐라고 말 좀 해봐. 남편은 시선을 아래로 한 채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긴 침묵 끝에 첫 마디가 그랬죠. 그래도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네. 돌아보면 엄마 노릇이라고는 학교에 올 때 옷 예쁘게 입고 오신 것 말곤 없었던 것 같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25살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욕심이 과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나를 이해한다는 뜻이야? 제가 25살을 살아봤잖아요. 저는 그저 철없이 살 때였는데 갑자기 두 아들의 엄마가 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고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네가 그걸 알아주는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맞아. 내가 자존심만 안 부렸으면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대화도 나누며 살 수 있었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저도 더 품지 못해서 죄송해요. 뭐? 새엄마가 참 좋아서 그저 참기만 했어요. 품지는 못했어요. 그 어린이가 날 어떻게 품어. 그래도요. 더 품어볼 거라고
후회한 적 있어요? 언제? 어머니 시한부라는 얘기 들었을 때요. 큰애가 말해줬니? 네. 아내한테 들었어요. 그냥 그때 한 번만 더 참아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별 수 없이 들더라고요. 미워하더라도 가족으로 살았으면 적어도 아픈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에요. 결국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계모라서 절연도 한 거잖아요. 계모라서 그렇게 됐나 봐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도 어른인 내가 철이 들었어야지. 너 갑자기 왜 그래? 네가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너 지금 내가 어른인데 품이 좁았다고 돌려가는 거지? 내가 자꾸 계모라는 핑계로 엄마 노릇 안 했다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들리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들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찔려서 그런다. 나는 계모니까 이 정도만 할 거라고. 어른으로서 창피한 소리를 주절주절 늘어놨던 내 과거가 창피스러워서 그래.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나도 내가 원망스러워. 너희들 보기 정말 부끄럽고 민망해. 그래서 큰손주 결혼식도 못 갔어.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가겠니? 날 보는 너희들 표정이 안 봐도 눈에 훤한데 내가 자격이 없는 거 알아서 못 갔어. 올 생각은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고 싶었지. 근데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가? 내가 너희 애들한테도 그랬잖니. 나는 너희 아버지의 친엄마가 아니다. 그러니 할머니 노릇 바라지 말아라. 대체 난 왜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고 다녔을까? 그렇게라도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 아버지도 너무하셨다는 거 알고요. 안다고? 알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는 늘 우리가 1순위였잖아요. 돌아가신 엄마도 많이 사랑하셨고요. 그런데도 너희 아버지는 왜 나랑 결혼을 했을까? 나를 꼭 너희들 엄마 대용으로 데리고 온 것 같아서 저항심이 더 심했어. 당신 선택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다. 내가 당신 애들 엄마로만 사나 봐라. 그랬는데 끝까지 날 안 쫓아내더라고. 어머니가 오갈 데 없는 고양이처럼 보였대요. 아빠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안쓰러웠대요. 이런 마음도 사랑의 일종이면 같이 살면 어떨까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엄마 대용이 아니라서 엄마의 자리까진 주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한테는 꼭 딸 같은 여자셨대요.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딸처럼 아껴주고 싶으셨대요. 뭐? 그런데 그만큼 우리 친엄마처럼 아빠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던 거죠. 아빠한테 새어머니는 또 한 명의 자식 같았나 봐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우리 엄마 노릇하는 것도 짠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를 내쫓지도 않고 그냥 뒀다고? 애초부터 엄마 대용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는 증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봤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러셨어? 나는 늘 복수심으로 살았는데 왜 당신 전처만큼 사랑해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냐고. 근데 나를 딸처럼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어리광을 다 받아줬던 거라고. 내가 자기 아들들에게 상처 주는 걸 보면서도. 네,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는 어머니 편이셨던 걸 수도 있어요.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1순위지만 자기만 믿고 시집와서 고생하는 어머니가 더 신경 쓰이셨던 거죠. 그럼 엄마가 영순이었던 거잖아.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잠시 혼란에 빠져있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래도 너희 아버지 마음속의 영순이는 너희 친엄마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적이 걸린
아버지 액자 뒤를 한번 봐봐. 시어머니는 남동생과 시동생에게도 금고를 열게 하셨어요. 비밀번호는 너희 친어머니 생신이다. 남편과 시동생이 동시에 놀라더라고요. 그게 너희 아버지 금고야. 그게 증거라고. 너희 친엄마가 아빠의 영순이라는 증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 집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친어머니 생신으로 비밀번호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결국 안 바꾸고 나한테 알려줬잖아. 그렇게 기억하셨나 보네요. 뭘? 엄마 생신이요. 돌아가신 분 생신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이제는 곁에 안 계시지만 우리 둘을 낳아준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시어머니는 결국 펑펑 우셨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너희들 속이 이렇게 깊은 줄도 모르고 내가 애처럼 굴었어. 네 아버지가 날 딸처럼 여겼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의 엄마가 돼야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 아내한테 들었어요. 진심으로 아이도 낳고 싶으셨다는 거.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맞아요. 어머니랑 상의해야 했어요. 나를 그렇게 애처럼 봤으니 상의도 안 한 거겠지. 이제야 뭐가 딱딱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어쩌면 무시하거나 만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선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멋대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동생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너희들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면 나도 부모로서 마지막 선물은 해주고 싶어. 선물이요? 금고 안에 있는 금괴 3분의 1은 네 형수 거, 나머지 3분의 2는 너희들이 나눠 가져. 엄마가 모은 거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주신 걸로 불린 거지? 이걸 우리한테 주시겠다고요? 내 병수발 3년한 네 마누라한테도 똑같이 주려고. 어차피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사이라면 나는 네 마누라가 더 내 자식 같아. 이런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밉상인 시어머니 병수발을 3년이나 들고 얼마나 착하니. 저도 몰랐어요.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남편이 머쓱해하는 사이 머쓱한 사람이 한 명 더 끼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왜 괜히 낀 것 같네요. 왜 서방님이 받으면 동서가 받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아니 저는 뭐 한 것도 없고 금괴도 없고. 그래 이해했다. 하나는 너 가져.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셋이 똑같이 나누고 나면 하나가 남거든. 아쉬우니까 너도 하나 가져라. 꼭 달라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제 자리가 아닌데 낀 것 같아서 좀 민망했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어머님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너도 하나 가져. 어차피 다 너희들 몫이니까. 우리가 안 와도 주려고 했어요? 나 가고 나면 결국 너희들 건데 뭘. 그냥 미리 주는 거지. 그래도 마지막에는 뭐라도 주고 가야 내 죄책감이 좀 덜어질 것 같아서. 나도 나름 애쓰며 살아왔다.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미안하고 고마웠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동생을 번갈아 보더니 또다시 한참을 우셨어요. 너무 서럽게 우는 모습이 꼭 25에 시집왔을 그 여자처럼도 보이더라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통증 치료도 받고 쉬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혼자 계시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자주 들여다볼게요. 그럴 거 없어. 지난 3년간 한 것만도 충분해.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첫 만남부터 진상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와준 게 고맙지. 그러면서 서랍에서 반지함을 꺼내시더라고요. 너희 시아버지가 나 시집 올 때 해준 건데 뭐 한두 번 꼈나? 그래, 아까워서 낄 수가 있어야지. 내가 해달라고 했거든. 반지함을 열었더니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더라고요. 엄청 큰데요? 이 반지를 보는데 그 사람이 왜 나를 딸처럼 생각했을지 알겠더라. 평소에 끼지도 못할 이런 반지를 결혼 반지로 해달라고 했으니 철이 없지. 그래도 예쁜데요? 팔아서 너 갖고 싶은 반지 하나 해. 아니, 금괴도 주셨잖아요. 그건 그냥 유산 상속이고 이건 내 선물. 나라고 뭐 이 반지가 쓸 데가 있겠어.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는 날 가족들도 함께 갔어요. 시어머니가 감동하셨는지 또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참 먹먹했네요.